구글 리서치 팀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에서의 창발적 능력, Emergent Ability라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 같은 연구자들이 AI 모델을 만들면은 그 AI 모델을 저희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뭐 arithmetic, 뭐 수학 문제도 풀어보게 하고요. transliterate라고 해서 뭔가를 번역해 보기도 하고요. word unscramble이라고 해서 단어 맞추기도 해보고 Q&A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서 풀게끔 합니다. 근데 기존의 AI들을 보시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accuracy가 거의 0%입니다. 근데 이 정확도가 치솟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치솟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앞에 연구에서 얘기했던 이 돈을 많이 들이는 순간 AI 모델의 퍼포먼스가 치솟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AI 모델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였고요. 그때부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AI 모델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앞에서 두바이 소개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 자체 소버린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지만 두바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팔콘이라고 하는 자체 LLM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 이 월드 베스트 LLM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5개의 연구팀이 선발돼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그 페이즈마다 한 팀씩 탈락시켜서 가장 마지막에는 마지막 한 팀만 남아서 그 팀이 이제 월드 베스트 LLM 팀이 되는 구조로 경쟁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기술이고 저희가 이제 에이전틱 AI라고도 하는 기술입니다. 에이전틱 AI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높은 에이전시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시라는 것은 내가 AI한테 뭔가를 시켰을 때 얘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반응적이고 단순한 과업만 수행할 수 있을 때 얘를 에이전시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에이전시가 높다라는 것은 얘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응적이고 복잡한 과업을 시켜도 그 복잡한 과업을 곧잘 할 수 있을 때 에이전시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챗GPT는 에이전시가 낮은 기술입니다. 내가 여행을 갈 때 여행 장소를 추천받고 싶어서 챗GPT한테 몇 박 며칠 여행 갈 장소를 추천해줘라고 하면은 챗GPT가 여행 장소를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그 여행 장소를 예약하고 모든 루트를 디테일하게 짜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몫입니다. 따라서 에이전시가 낮습니다. 반대로 에이전시가 높아진 최근 기술들은 내가 챗GPT한테 내 카드 번호와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알려준 다음에 몇 박 며칠 여행 계획을 짜줘라고 하면은 여행 계획을 짠 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예약까지 다 합니다. 즉, 나는 여행을 떠나기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높은 에이전시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AI 기술이 가능하게 된 거는 뭐 영화 007을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데요. 사실 뭐 007 같은 영화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 미션을 떠나기 전에 항상 그 뭐 과학자를 만나서 굉장히 특수한 무기, 툴들을 받게 됩니다. 에이전틱 AI, 이 에이전트 AI 기술도 AI 에이전트, LLM이 과거에는 자기 자체로 존재했다라면은 얘한테 다양한 툴들을 줍니다. 그래서 LLM이 툴을 사용해서 수학 문제를 계산하는 게 LLM의 약점이었는데,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한 문서들을 레그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읽어와서 그 문서 기반의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API를 활용해서 최신 정보를 참조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서치를 할 수도 있고, 등등등 LLM에게 여러 가지 툴들을 줘서 얘가 특수 요원으로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에이전트 AI 기술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국가 전략 기술은 이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알고리즘 중심적인 기술이고요. 네 번째는 저전력 고효율 AI 기술이라고 하는 이건 하드웨어 중심의 AI 기술입니다. 따라서 뭐 공공 분야의 AX와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간 중심 AI 기술입니다. 최근에 뭐 스탠포드에서도 휴먼 센터드 AI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많은 학자들이, 저희 분야 유명한 학자들도 이 휴먼 센터드 AI에 대한 책들을 내는 등 중심적인 기술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많은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그게 블랙박스 형태가 아니라 그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부의 표현 구조를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AI 모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향상시켜 달라라는 게 이 인간 중심 AI 기술의 핵심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 DARPA라고 해서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고 하는 그 국방 기술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2017년도부터 이 인간 중심 AI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 DARPA 연구진들이 봤을 때 AI 시스템들이 점점 복잡해져서 AI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스템이 너무 많은 곳들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파이낸스적인 부분들 또는 뭐 시큐리티, 뭐 법 부분들, 의료, 군사 등등 이제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또는 왜 다른 게 아니지? 얘가 지금 성공을 한 건가? 실패를 한 건가? 내가 지금 얘를 믿어도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지? 등등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 AI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인간 중심 AI 기술을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많은 기술들은 이러한 인간 중심 AI를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을 토대로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X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 뭐 스탠포드 등, 옥스포드 등등 많은 이제 대학들이 이 세계 곳곳의 AI 수준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글로벌 인덱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나온 이 스탠포드 글로벌 AI 인덱스는 그 2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글로벌 AI 바이브런스 랭킹이라고 해서 뭐 R&D에 대한 투자, Responsible AI, 책임 있는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코노미 측면에서 AI가 얼마나 잘 관련되고 있는지, AI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Diversity, AI에 대한 다양성이 어떤지, 그리고 AI에 대한 정책이나 거버넌스가 어떤지, 퍼블릭 오피니언이 어떤지, 인프라가 어떤지 등등을 이제 기반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미국과 중국은 압도적인 1, 2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UK, 영국이고, 인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AE가 5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6위인데요. 이 프랑스는 사실 프랑스 출신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최근 프랑스가 이제 애국심에 호소해서 그분들을 한국이 아닌 프랑스로 다시 불러와서 프랑스도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당당하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목표는 AI G3, 즉 프랑스, UAE, 인디아, UK를 제치고 차이나 다음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물론 큰 차이긴 하지만 뭐 극복을 못할 차이는 아닌 걸로 보이시죠? 근데 그때 지금 한국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뭐 R&D가 사실 한국 GDP 대비 많기는 하지만 지금 이 탑 7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UAE는 R&D가 부족한 이유가 얘네들은 R&D를 하진 않습니다. 기술을 돈으로 사옵니다. 그래서 R&D가 좀 부족하지만 그 외 인도나 UK, 중국, 미국에 비해서 뭐 현저하게 낮은 수치의 R&D가 기록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Responsible AI, 책임감 있는 AI에 대한 활용 능력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교육이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뭐 Responsible AI라는 것이 결국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 트랜스폼드 된 AI가 사고를 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되게 높고 중국도 생각보다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미국까지는 어렵더라도 중국 정도의 수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공공기관의 AX에 있어서도 Responsible AI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에듀케이션도 보시면은 한국이 그 AI에 대한 교육이 의외로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프랑스나 UAE나 인디아, UK가 되게 높습니다. 네, 차이나는 되게 낮죠. 그래서 한국도 여전히 AI에 대한 교육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시나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AI G3를 선언하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정책들을 기반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7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UK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법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오피니언도 미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를 보시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런 수치에 있어서 더 높은 기록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도 이 매년 이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라는 것을 내놓는데요. 2024년 기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이 3위입니다. 즉, 정부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등 다양한 곳들에 대한 AI 트랜스포메이션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옥스포드의 분석이 좀 재밌는 것은 한국은 그 government에 대한 점수, 아래쪽을 보시면 Republic of Korea의 government 점수가 되게 높고, 데이터 앤 인프라스트럭처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 테크놀로지가 되게 부족합니다. 이 이유는 이 테크놀로지는 그 휴먼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술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준비됐느냐를 평가해 봤을 때 한국은 그리고 이 싱가포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사나 우리 공공기관 등등의 관점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AI 그룹 기업들이 이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3년부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때마다 샘 얼트먼이 늘 외치는 주장이 챗GPT로 1인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챗GPT만 있으면은 엄청난 업무 효율성을 올려서 혼자서도 그 유니콘 기업과 같은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난 현재 전 세계 기업의 41%가 2023년까지, 2030년까지 AI로 인해서 인력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 1월 기사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을 보면은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CS 분야들은 취업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마 업무의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어떤 식의 목표를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 삼성 KPMG의 리포트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총 세 단계의 미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1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춤형 AI의 활용, 즉 AI를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해서 사람이 최종 결정자로서 AI의 보조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는 단계가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정된 업무 몇 개의 AI가 적용돼서 AI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근시일 내, 2년에서 몇 년 내로 아마 2단계에 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단계는 이 멀티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AI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AI끼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 AI 팀원들을 관리하는 인간이 AI의 활동을 조율하고 최적화해서 AI들이 나를 위해 잘 일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2단계의 미래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빅테크 해외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멀티 AI 에이전트 기반의 업무 조율 및 최적화를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정말 제 꿈 같은 얘기지만 AI가 외부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본인이 상담도 하고 본인이 자산 관리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이전틱 AI처럼 나의 아이디와 비법만 알려주면은 정말 본인이 나 대신에 외부와 소통과 협상과 업무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러한 1, 2, 3단계가 누군가는 되게, 이런 미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냥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생리상, 경쟁의 생리상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고, 이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